오늘은 무려 인텔 코어 울트라 7 시리즈 2 프로세서가 탑재된 고사양 데스크탑 레노버 리전 타워 7i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롱한 자태를 보면 광고인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간만에 만져보는 고사양 데스크탑 성능, 디자인, 게이밍 경험까지 한 번에 다 때려박은 레노버 리전 타워 7i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게이밍 PC 하면 높은 성능과 화려한 조명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RGB에 대해선 너무 과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이 은근히 존재하더라고요. 물론 이 제품도 누군가에게는 과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요 정도면 꽤나 얌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리전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단색으로 만들거나 아예 조명을 꺼버리면 RGB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RGB를 좋아하는 편이기에 그린으로 놓으면 힐링 모드, 레드로 놓으면 빡겜 모드, 블루로 놓으면은 밤샘 모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RGB 없으면 게이밍 아니죠. 그리고 상단 메쉬, 전면도 3D 메쉬 패널을 활용해서 이 통풍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 부분이 보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긴 한데 이 전면에 프로세서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둔 게 소소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디테일이 느껴지더라고요. 스톰 그레이 컬러를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군더더기가 없고요. 멀리서 봐도 리전이란 고성능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제가 촬영을 위해서 여기저기 만지고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제품 탄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가 케이스 특유의 삐걱삐걱대는 그러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곳까지 만져봐도 날카로운 부분들 없이 잘 다듬은 부분들이 보여져서 개인적으로는 이 마감도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리전의 고성능 느낌을 잘 전해주면서 단단한 모습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 외형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괜찮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면 포트 구성을 보면 USB는 총 7개 활용할 수가 있고 썬더볼트도 보이고요. DP도 하나 있지만 외장 GPU를 쓰니까 당장 활용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유선 인터넷을 쓰지 않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활용했습니다. 외부 안테나가 없는데도 속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시도 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면 상단에 위치한 포트도 자주 활용되는 것들을 위주로 배치시킨 게 보이죠. 자, 이제 중요한 내부를 봐야겠죠. 이 내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측면 강화 유리를 열어야 하는데요. 후면 우측에 이렇게 상하단에 고정 나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적당히 풀어주고 이렇게 뒤로 빼면은 강화 유리는 손쉽게 탈착할 수 있고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거는 리전 콜드 프런트 쿨링 시스템이었습니다. 360mm 라디에이터가 전면에 위치를 해 있고요. 상단에 2개 그리고 후면에 1개 이렇게 팬이 위치해 있어서 ARGB 시스템 팬은 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워터블럭 안에 인텔 코어 울트라 7 시리즈 2 프로세서가 있어요. 8코어 8개, 2코어 12개 이렇게 해서 총 20개의 코어 구조를 볼 수 있고 끝판왕급이라고 불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KF라는 이름답게 클럭이 조금 더 높고요. 내장 그래픽이 빠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세서는 훌륭하죠. 그래픽 카드를 보면은 역시 이 쿨링 시스템이 엄청납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80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용 그래픽카드에서 이 위로 성능이 좋은 그래픽카드 몇 개 없습니다. 후면 패널만 보면은 3슬롯이긴 한데 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서 한 3.5슬롯, 그래픽카드 전체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한 4슬롯까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꺼운 만큼 히트싱크 크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램은 DDR5 5600MHz 16GB 2개가 들어가 있고 슬롯은 4개라서 여유분이 충분하고요. SSD도 가운데 보면 빈자리가 보입니다. 역시 추가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 메인보드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고 레노버 커스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G890 앞뒤로 뭔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파워는 850W 80 플러스 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해당 구성에서는 전혀 무리 없이 소화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좋았던 게 보통 내부가 타이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리전 타워 케이스는 34리터로 넓더라고요. 내부가 이렇게 넓으면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하기에도 용이하고 공기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협소한 곳에서 쓸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넓은 내부는 부품 내구성에도 좋고요. 내부를 순환시키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직접 테스트한 결과가 남았는데요. 성능은 한마디로 괴물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 시리즈 2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80 GPU 조합, 이 정도면 웬만한 작업이나 게임을 해도 버벅일 경우를 느끼기가 힘든데요.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대벤치 RE3 2024에서 싱글코어 성능 정말 높게 나오고 멀티코어도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3D 마크로 테스트를 해봐도 GPU 성능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QHD, 4K에서 활용해도 충분히 괜찮겠죠. SSD는
배터리는 80%까지 채우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PCI 익스프레스 4.0의 최상위 속도는 아니지만 게임을 하기엔 충분히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게임은 QHD 4K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좌측이 QHD, 우측이 4K 화면이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 엄청 잘 됩니다. 프레임 부들부들해서 키보드로 하다가 진짜 휠 꺼내오고 싶을 정도였고요. 호그와트 레거시도 울트라 옵션에서 플레이 아주 잘 됩니다. 실제 사냥에서도 문제는 없어 보였고요. 사펑도 훌륭합니다. 4K에서 프레임이 조금 약하다 생각 들면 DLSS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너는 워낙 높은 성능이 필요한 게임이라 DLSS 없이 깡성능 풀업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DLSS 그리고 프레임 생성이 필수인 느낌이고 이렇게 설정해주면 4K에서도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호재던도 정말 높은 사양이 필요했던 게임인데 QHD에선 200프레임, 4K에선 130프레임 막 뻥뻥 터집니다. 괜찮죠? 50은 스케일 100%에서 DLSS 켜주고 프레임 생성까지 해줘야 요정도 프레임 출력됩니다. 워낙 높은 성능이 필요한 게임인데 풀업인 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고요. 디아포도 풀옵션에서 두 환경 모두 쾌적합니다. 실제 사냥터에선 한 10에서 20프레임 정도 떨어질 텐데 그래도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할 테고요. 오버워치2 역시 두 환경 최상 옵션에서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고 더 높은 프레임을 뽑고 싶다면 FSR 1.0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QHD 해상도에선 이미 고주사율이라고 불리는 100 후반대 프레임까지 풀옵션으로 뽑아주는 게임이 많고 4K로 가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며 프레임이 부족하다면 업스케일링 기술을 설정해주면 지금보다 더 높은 프레임이 뽑힐 건데요. RTX 5080은 DLSS4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레임 생성 2배뿐만 아니라 3배, 4배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4배 설정이 가능한 게임이라면 프레임이 정말 미칠듯이 튀겨지게 됩니다. 최신 기술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 조합이라 할 수 있을 테고요. 200Hz 프로세서에 전력을 넣어도 스로틀링도 걸리지 않으면서 81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온도는 꽤나 준수한 편이고 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스트하면서 FPS 같은 화면 전환이 빠른 게임을 하거나 힐링도 할 겸 테스트도 할 겸 레이싱 게임을 했을 때가 특히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워낙 프레임이 높게 출력되다 보니 잔내, 끊김, 버벅임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FPS 게임이 특히 그렇잖아요. 거기에 너무 조용해서 모니터 스피커로 즐기기에도 충분해서 팬 소음이 들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능이 좋아도 고장이 나면 난감할 텐데요. 레노버 리전타워 7i는 3년 무상 보증이 지원되고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제품 상태를 확인한다고 해요. 조립 PC에서는 느낄 수 없는 AS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가격 대비 성능을 조금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레노버 리전타워 7i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하이엔드 게이밍 P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의뢰받기 전에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데스크탑 유저들 까다롭다, 이거 정말 좋은 제품 아니라면 나는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었는데요.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리전타워 7i를 바꿔서 활용하니까 이 정도면 조립을 할 줄 모르고 운영체제 설치도 잘 모르고 용팔이들한테 눈탱이 나가기 싫고 고사양 게임을 정말 재미있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활용되는 프로세서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조립 완본체 PC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립 완본체에 윈도우 11 프로 정품 운영체제를 선택하면 더 비싸지는 경우도 생겼고요. 브랜드 PC는 스펙 대비 너무 비싸 라고 했던 분들이라면 요 가격은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실 것 같고요. 하이엔드 스펙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AAA 게임도 QHD, 4K 모두 무리 없이 소화가 가능하고 발열 부분은 최상급으로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픽카드의 쿨링 시스템이나 6개의 시스템 팬을 통해서 이 발열 부분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고 특히 소음이 크지 않았다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우선 절대적인 가격이겠죠. 390만원, 400만원 이 자체가 저렴한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리고 각 칩셋별 최저 제품군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발품을 팔고 직접 조립하면 당연히 리전타워보다 더 저렴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과는 궤가 조금 다른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고요. 5600MHz를 활용해서 고클럭을 원하는 분들은 램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맥어피 같은 사전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과 겹친다면은 삭제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컬러가 나온다면 스톰 그레이의 깔끔하면서 정갈한 맛, 화이트에 좀 튀면서 화려한 맛, 이 두 개 중에 고민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단일 컬러라 아쉬움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제품 정보 및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에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레노버 리전타워 7i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모두 생유 감사합니다.